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통 목조 건축 한옥으로 여행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옥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과 실제 부재들을 짜맞춰서 집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한옥에 대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만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 신기하게 느껴지는 여러가지 과학적 장치와 원리들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한옥이 목조 건축으로서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과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한옥은 나무로 만든 여러 부지들을 못을 쓰지 않고 짜맞춰 집의 뼈대를 구성하는 가구식 목조 건축이다. 오랜 세월 이 땅의 자연 조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한옥은 가구식 결국법이라는 독특한 제작 방법을 바탕으로 통일된 건축 양식과 일관된 구조적 체계를 형성해왔다. 목조 건축 한옥의 건축적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이 기단과 초석이다. 한옥은 맨 땅보다 조금 위, 경우에 따라서는 오르기 숨가쁠 정도의 높은 곳에 들어서 있다. 이것이 기단이다. 기단이란 건물 아랫부분을 두둑히 쌓아 올린 것을 말하는데 기단의 둘레에는 예외 없이 돛돌들이 둘러쳐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런 기단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목조 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런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는 데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면에 짓는 것보다 약간 떨어뜨려 짓는 것이 습기로부터 집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 또 높은 기단은 빗물이 튈 때 목조 가옥을 보호할 때도 훌륭한 방패막이가 돼준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기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지방에서 기단이 낮은 것은 그런 까닭이다. 이번에는 목조 건축의 바탕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초석을 살펴보자. 기둥들은 하나같이 맨 땅이 아닌 돌 위에 버티고 서 있다. 이는 흙보다 더 단단한 돌 위에 건물의 기초를 세우려는 의도와 함께 나무로 만든 기둥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목재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습기를 접하면 썩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과 맨 땅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기둥의 수명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처마가 벽 바깥으로 길게 삐져나온 것도 빗물이 벽에 튀면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면 물론 기단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한옥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목조 건축이다. 따라서 물이나 습기에 약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결국 기단과 초석은 목재와 습기를 분리시켜 목조 건축 한옥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고심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목조 건축에서는 목재를 습기와 물로부터 얼마나 잘 차단하느냐에 따라 집의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든지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목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옥의 이런 단단한 돌의 장점을 빌어다 썼다는 사실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건축은 자연 환경과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 환경과 문화에 따라 건축의 양식도 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한옥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일정한 구조적 형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목재를 중심 부재로 사용해서 기둥과 보, 도리의 반복 구조로 집의 골격을 형성해 간다는 점이죠. 한옥은 나무를 중심 부재로 사용해 기둥, 보,
도리 등으로 집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뼈대를 만들 때 못을 쓰지 않고 가구식 결구법을 적용한다는 점도 한옥만의 특성이다. 한옥의 공간 구성 단위는 칸이다. 칸은 4개의 기둥이 이루는 사각 공간을 말한다. 예컨대 10칸짜리 집이라면 4개의 기둥이 형성하는 사각 공간이 10개인 면적의 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칸은 집의 규모를 표현하는 단위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칸의 길이는 일정하게 통일된 규격은 아니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간사리라고 하는데 이 간사리가 경우에 따라서 6척에서부터 10척까지 다양하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는 집을 지을 때 구할 수 있는 나무의 사정에 따라 간사리가 각각 달라진 데 기인한다. 한옥은 100만 채가 지어져도 똑같은 집이 한 채도 없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한옥은 이 칸이라는 공간 구성 단위를 기본으로 일자형, 기역자형, 디귿자형, 미음자형 등으로 공간을 증식시켜 나가면서 집의 형태를 만들어가게 된다. 한옥에서 천장과 지붕은 공간 없이 연결돼 있다. 실내에서 천장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한옥만의 멋이 생겨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붕의 골격을 만드는 석가래는 지붕면과 평행하게 놓이는데 보통 한자 간격으로 촘촘히 박혀 반쯤 드러내고 있는 석가래의 알몸을 쳐다보는 재미는 한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쏠쏠한 묘미다. 이렇게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되는 천장 구조를 석가래 등이 보인다 하여 연등 천장이라 부른다. 일부 한옥에서는 가로와 세로로 귀틀을 짜고 그 사이에 널빤지를 끼워 넣어 천장을 가리기도 했는데 생긴 모습이 우물정자를 연상시킨다 하여 우물반자라고 한다. 석가래들을 받치는 부재가 돌이다. 도리는 석가래와 직각 방향으로 놓이는데 다시 보란 부재에 의해 직각으로 걸리면서 지탱된다. 든든한 볼을 받치고 서 있는 것은 역시 보만큼 든든한 기둥이다. 기와가 덮인 지붕에는 상당한 무게의 흙들이 올라가는데 기둥, 보, 도리, 석가래로 이어지는 목구조를 하늘에서 묵중한 하중으로 눌러줌으로써 한옥은 탄탄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한옥의 목구조는 콘크리트나 철골과 달리 유연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갖는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꽉 물려있는 단단한 구조체라 충격을 조금만 줘도 균열이 가거나 부서진다. 그러나 목구조물은 큰 바람이나 센 폭풍이 아니라면 휘어지기는 해도 부러지는 일은 드물다. 마치 갈대가 휘어지긴 해도 부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다. 목조주택은 흔들리면서도 수백 년을 간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한옥의 기본 틀인 기둥, 보, 도리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한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삼량집이다. 삼량이란 도리가 3개 있는 구조를 뜻한다. 즉, 삼량집은 2개의 주도리와 1개의 종도리에 석가래가 한 번 걸쳐지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주로 작은 민가나 행랑채 등이 삼량 구조로 지어졌다. 이에 비해 오량집은 도리가 5개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즉, 종도리를 중심으로 2개의 중도리와 서막 끝을 받치는 2개의 주도리 등 모두 5개의 도리로 구성된다. 석가래도 종도리에서 중도리에 걸쳐지는 단연과 중도리에서 주도리로 이어지는 장연 2 종류가 걸리게 된다. 오량집은 삼량집에서 발전돼 규모를 키운 구조로
상류주택의 안채나 사랑채, 대청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만약 오량집에 기둥, 보, 도리의 틀을 한 번 더 반복하면 칠량집이 된다. 주로 궁궐이나 대형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구조다. 삼량이니 오량이니 하는 말, 이 프로그램을 쭉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량집의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 위에 처마를 받치고 있는 돌이 2개가 있고, 맨 위 꼭대기에 종돌이가 하나 있죠? 아주 기본적인 집의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오량집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삼량집에 비해 도리가 2줄 더 보이죠? 대돌보 위에 마룻보가 하나 더 걸쳐지면서 여기에 중돌이 2개가 더 걸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량집보다 큰 규모죠. 이번에는 칠량집입니다. 보기에도 천장 높이가 훤칠하지 않습니까? 대돌보 위에 중보, 중보 위에 다시 종보가 걸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리도 2줄이 더 걸리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대형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3량, 5량, 7량으로 진화하는 구조를 이해한다면 한옥 건축 구조의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결국 한옥의 지붕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쯤 해서 한옥의 지붕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한옥의 지붕은 보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정면에서, 측면에서, 비스듬한 사선에서,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는 방향과 거리에 따라 한 건물의 지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 나지막한 뒷산 능선이나 파란 하늘 같은 주변 환경이나 배경이 겹쳐지면 그 다양함은 더욱 배가 된다. 또 주위에 있는 건물에 다른 지붕들과 어우러질 때 연출되는 지붕의 변신은 언제 봐도 새롭기만 하다. 한 가지로 고정된 서양 건축의 지붕과 자주 비교되는 한옥 지붕의 다양하고 독특한 구조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한옥의 지붕은 그 형태에 따라 맞배 지붕과 우진각 지붕, 팔작 지붕, 그리고 모임 지붕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맞배 지붕은 건물의 앞뒤로만 경사진 지붕면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처마가 앞뒤로만 형성되므로 맞배 지붕은 비에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바람으로부터 벽을 보호하기 위한 방풍널 또는 풍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행랑채나 서민주택, 비각이나 제실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맞배 지붕이다. 우진각 지붕은 모퉁이 우, 평고대 진, 문설주 각자를 써서 모퉁이마다 평고대가 있는, 즉 사면에 모두 지붕이 만들어진 형태를 가리킨다. 사면의 지붕면을 형성하는 우진각 지붕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나타나 그 역사가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숭례문 같은 도성의 성문이나 돈화문, 홍화문 같은 궁궐의 대문, 사찰 등에 많이 사용됐으며 수원 팔달문도 대표적인 우진각 지붕이다. 한국 건축의 화려한 멋을 마음껏 뽐내는 지붕이 팔작 지붕이다. 팔작 지붕은 사면에 경사진 지붕이 있는 것은 우진각과 같으나 지붕 양쪽에 합각이란 삼각형 벽을 만들고 있는 지붕을 말한다. 즉 지붕 양 끝이 박공 형식을 하면서 수직으로 내려오다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부채살 펼치듯 사방으로 다시 펼쳐지는 형태를 말한다. 오진각 지붕의 중간쯤을 수평으로 잘라내고 그 위에 맞배 지붕을 올려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팔짝 지붕에서는 추녀선이 한 번에 용마루로 연결되지 않고 합각 부분에서 한 번 끊기게 된다. 합각 부분은 건물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무늬로 장식되는데 담장 등의 재료나 무늬를 반복 사용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팔짝 지붕은 건물의 앞과 뒤, 양옆, 사면에서 모두 처마곡선을 갖기 때문에 지붕 종류 가운데 가장 화려하면서도 위험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궐의 정전을 비롯한 대소전각, 중상류 주택의 안채와 사랑채, 사찰의 대웅전뿐 아니라 서원과 향교 등 많은 건물에 팔짝 지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현존하는 최대 목조 건축물인 경복궁 근정전이 대표적인 팔짝 지붕이다. 전체적인 모양이 8팔자를 연상시킨다 하여 팔짝 지붕으로 이름 붙여졌다. 팔짝 지붕에는 맨 위 지붕 양옆에 박공으로 사람 인자 모양을 한 구조인 합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팔짝 지붕을 합각 지붕이라고도 부른다. 모인 지붕은 말 그대로 지붕의 모든 마루가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인 형식을 말한다. 초가집이나 정자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정자의 경우 지붕의 평면이 사각형이면 사모지붕, 육각형이면 육모지붕, 팔각형이면 팔모지붕으로도 불려졌는데 모두가 용마루를 형성하지 않고 추녀마루가 지붕의 중심에 모이게 되는 모임지붕을 형성했다. 이런 다양한 한옥의 지붕 형태는 육중하게 건물을 짓누르는 듯한 지붕의 느낌을 반감시켜 보는 이에게 경쾌감과 율동감을 선사한다. 기계나 과학에 의존한 서양 건축의 수평 수직과는 달리 한옥 지붕의 아름다움은 유연한 곡선미에서 온다. 이는 대부분의 산봉우리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돼 있는 노년기 산지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보고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이 큰 줄 알았더니 자금성이 측간만 하더라.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결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축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반영합니다. 북경의 그 너는 땅에 자금성은 어울릴지 모르지만 산이 많은 서울 한복판에 자금성만한 큰 건물이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가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한옥의 텐마루에 앉아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텐마루가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텐마루는 보통 사람들의 무릎 높이로 만들어집니다. 무릎은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무릎을 굽히면 앉는 것이 되고 무릎을 펴면 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텐마루에 무릎을 굽히고 걸터 앉으면 앉아 있으면서도 서 있는 것과 유사한 눈높이를 유지해 줍니다. 한옥이 대부분 아담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텐마루처럼 자기 몸과 비슷한 사이즈로 곳곳이 구성되어 있어 건물 앞에 섰을 때 위압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친숙함은 무조건 작게 짓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인체의 크기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겠죠. 한옥의 구조와 건축미를 알아보는 이 시간, 이제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한옥을 이야기할 때 꼭 빼어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 있죠. 한국 전통 건축의 영원한 화두, 바로 자연미입니다. 한옥의 조형미는 곧 자연미다. 집은 자연과 별개로 존재하는 인공 건축물이 아니라 인공을 가미하되 최소한으로 절제하여 자연적 요소와 질서를 따르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 주변의 자연을 위압하지 않고 동화되려는 아담한 규모. 자연을 향해 열린 공간 구조. 집안 곳곳에 배려된 자연과의 친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자연에 손을 대지 않고 자연을 움직이지 않으며 자연을 건물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연에 안기어 자연의 일부로 귀속하려 한다. 그것은 자연을 가능한 한 그대로 놓아둔 채 건물이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은 집터를 잡을 때부터 자연과의 교감을 가장 우선시한다. 집의 재료 역시 나무, 흙, 풀 등 자연적인 것을 선택했다. 자연 재료의 특성은 원상태로의 회복이 쉽다는 것이다. 이들 재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흩어져서 인위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오랜 세월 풍화를 겪고 나면 아무런 자취나 환경오염을 남기지 않고 그저 자연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한옥의 건축미는 대상을 강렬하게 드러내 보이려는 의지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평범한 가운데 숨겨진 질서의 미를 발견할 수 있는 소박하고 겸허한 멋과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 한옥은 규모 면에서 도를 넘치는 일이 없다. 그래서인지 한옥은 웅장하다거나 압도하는 느낌 대신 매우 간결하고 아담한 느낌을 준다. 그 외관이 주변 환경에 돌출되거나 어긋나는 등 자연의 형태를 거스르게 조형된 예가 드물고 사람들에게 친밀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평범하되 깊이를 간직한 소박성은 한옥의 으뜸가는 건축미라고 할 수 있다. 한옥의 천장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구불구불한 석가래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자연의 생명력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또한 구조재가 그대로 드러난 마루공간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하학적인 직선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선들의 모임이다. 이는 자연의 다양함과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성이며 그 근간에는 자연에 대한 수능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때로는 불규칙한 다각형 형태로, 때로는 두툼한 덩어리 형태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면서도 그 위에 기둥을 너끈히 떠받치고 있는 덤벙주초를 보라. 그럼에도 그 모양이 추하지 않고 나무 기둥과 매우 잘 어울리는 조형미를 자랑한다. 이는 인위적 기교를 최소한으로 절제하고 원재료의 특성 그대로를 살려 자연과 대립되지 않는 부드러운 조화를 창조하려는 탈기교성을 보여준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소박성, 수많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포용성, 그리고 외형적 가치보다 내면의 본질을 귀하게 여기는 탈기교성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존재로 인식한 옛사람들의 세계관과 건축관이 낳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집을 자연의 일부로 동화시켜서 구성했습니다. 뒷산과 비슷한 물매를 가진 지붕과 야트막한 기둥, 초마와 자연스러운 담장의 조화, 그리고 흙과 돌, 나무와 같은 자연 속의 재료를 이용해 처해진 환경에 순응하며
주거 문화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옥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정서와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에게 집이란 자연과 관계 맺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공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자연 안에 건축을 포함시키고 동화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자연과 함께 사는 것만큼 큰 보약이 따로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전통 목조 건축 한옥의 본 모습을 발견해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나치게 콘크리트 위주, 서구식 위주로 형성된 지금의 주택 문화를 반성해보고 우리의 지혜로운 전통과 서구 문명의 균형적인 조화로 진정 우리다운 목조주택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조 건축가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